자, 안녕하십니까. 중학교 1학년 제자 여러분. 오늘 1학년 2학기 이제 9강 이제 원과 부채꼴 이제 파트를 했고요.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트를 이제 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제 용어에 대한 것들을 좀 제가 정리해 드렸죠. 용어의 정의를 정리해 드렸죠.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학년 때 이제 정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얘기를 못 하더라도 그래도 정의를 말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과정은 하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실 겁니다. 하지만 얘기하실 수 있으면 수학이 점점 쉬워지지 않을까? 또는 수학을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. 자,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원이 뭔지 우리 제자님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.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은 이제 한 정점, 움직이지 않는 점을 정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. 한 정점을 한자에 따라 이 정점의 뜻이 좀 달라지는데 여기서 정은 이제 정할 정자로 하겠습니다.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고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의 정의를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인데 이 한 정점이 원의 중심인 거고 이 일정한 거리가 원의 반지름인 겁니다.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되고 그런 이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호를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. 그리고 현을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데 호와 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들어가면 호와 현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나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활을 이렇게 딱 당기잖아요. 이렇게 딱 보면 활의 이 당기는 이 부분을 이제 현이라고 하고요. 시위 현자를 써서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활이 요렇게 볼록한 부분, 볼록 이렇게 나온 부분을 이제 호라고 합니다. 그런 이제 내용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. 그럼 호라는 건 뭐냐? 원에서 호라는 건 뭐냐면 원을 그려 놓으시고요. 원을 그려 놓으시고 원 위에 두 점을 자주 잡으세요. 원 위에 두 점을 잡으시면 돼요. 그럼 벌써 이게 바로 호입니다.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원 위에 두 점 A, B 이렇게 잡으셨다는 얘기를 하셔주시고 그냥 원 위에 두 점, 원 위에 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원의 일부분이라는 말을 절대 빼서는 안 돼요. 호의 개념은 원의 일부분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호의 개념은 원의 두 점을 양 끝으로 원의 두 점 느끼시면서 해야 돼요. 원 잡아주시고 원의 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이고요. 현은 뭐냐면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입니다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과 호와 현에 대해서 스피킹할 수 있으면 바로 그 다음에 활골인데요. 활 모양이라 이거죠. 네, 활 모양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되냐면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. 교육과정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. 원을 정의할 수 있느냐, 호를 정의할 수 있느냐, 현을 정의할 수 있느냐, 뭐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뭐다? 활 모양의 활골이다 이거죠. 그 다음은 부채꼴은 뭐냐면 부채꼴 말 그대로 부채 모양인데 어떤 부채 모양이냐? 왜 부채 모양이라는 얘기인데 부채꼴을 어떻게 정의하실 거냐 얘기하면 말 그대로 그냥 호예요, 호. 그러니까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활골이었다면 이번에는 호와 두 개의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. 이렇게 원을 그려 놓으시고 호를 잡아 놓으시고 이 호와 이 호의 양 끝점을 반지름을 원의 중심과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. 뭐 호와 두 개의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. 그게 바로 부채꼴인 거고 부채꼴의 이제 두 반지름이 이루는 각이 바로 중심각입니다. 부채꼴의 두 반지름이 이루는 각. 그 여러분들이 원, 호, 현, 활골, 부채꼴, 중심각 이 스토리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스토리도 선생님이 순서를 암기하는 방법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.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만 더 얘기할 수 있다면 현을 먼저 정의 내렸기 때문에 지름이라는 것도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다 이거예요. 지름은 뭐냐면 현 중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 지름이다 이거예요. 지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애들이 잘 대답 못해요.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죠. 그렇죠.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에요. 그리고 그것을 지름이라고 하겠다 이거죠.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 지름이고 지름은 가장 긴 현입니다. 지름은 가장 긴 현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활골이면서 부채꼴이 있죠. 활골은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고 부채꼴은 호와 두 개의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잖아요. 그럼 어떤 녀석이 하나의 녀석이 활골도 되면서 부채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바로 반원입니다. 반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호가 있죠. 호가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인데 이 현이 지름이기 때문에 이 현을 두 개의 반지름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.
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올인한 녀석이 활꼴이면서 부채꼴이다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용어 정의를 완벽하게 공부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원오연, 할부중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암기하는 방법도 얘기 드렸었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 스스로 한 말씀 자세히 또 더하면 자기 스스로 스피킹 안 하시면 선생님 속상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즐겁게 듣고 있어요. 이제 여러분들 좀 있으면 막둥이가 안 되죠.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막둥이가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 안 하시면 막둥이들 새로 생기는 막둥이들한테만 농담이고요. 항상 우리 제자님들 아끼고 사랑하니까 꼭 복습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. 자, 또 이야기 듣느라 또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.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노력하는 우리 제자님들 아끼고 사랑합니다. 선생님 물러가 보겠습니다.